칼슘 섭취를 높이는 두 번째 비법 보겠습니다. 흡수를 도와주는 음식과 함께 먹어라. 네, 그렇다면 칼슘 흡수를 돕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칼슘 이것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첫 번째는요, 비타민 D와 먹어라. 저희가 이제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으면 합성이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맞아요. 교수님 그러면은 야외에서 돗자리 깔고 밥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침은 돗자리와 함께 어떻습니까? 사실 그 햇볕을 쬐게 되면은 피부에서 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사실 밖에 외출을 하더라도 선크림을 다 바르신다든지 아니면 피부 타는 걸 싫어해가지고 막 다 이렇게 챙겨 입고 나가시기 때문에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사실 이 비타민 D라는 거는 체내에 있는 그 칼슘의 흡수를 좀 도와주고 칼슘이 몸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걸 억제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비타민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피부에서 합성이 되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햇볕을 쬐는 시간 자체도 부족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피부에서 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 자체도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 햇볕을 쬐는 이런 것보다는 비타민 D가 충분하게 들어있는 어떤 이런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충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신경을 써주셔야지 칼슘의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이랑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좀 올라가나요, 문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칼슘의 흡수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비타민 D의 농도가 유지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식이로 칼슘을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10에서 15% 이상을 넘지 못하지만 적절한 정도의 비타민 D를 공급했을 때는 그 흡수율이 30에서 40%로까지도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타민 D가 많아서 칼슘 섭취율을 높이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비타민 D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버섯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뭐 달걀 노른자라든지 또 대구의 간유, 고등어 이런 식품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보다 더욱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비타민 D 끝판왕 음식. 버섯은 버섯인데 어떤 버섯일까요? 왠지 특별한 버섯, 네. 상황버섯, 양지버섯 다 던져볼게요. 표고버섯 뭐예요? 아, 좋은 도대체? 버섯. 네. 정답 무슨 보겠습니다. 과연 버섯은 버섯인데 어떤 버섯일지. 말린 버섯이군요. 말리면 그래요. 비타민 D가 많아지나 봐요, 문 교수님. 네, 맞습니다. 버섯을 건조하게 되면 비타민 D의 함량이 늘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버섯이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면 버섯 안에 들어있는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비타민 D2로 알려져 있는 에르고카시페롤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함량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또 버섯을 키울 때 햇빛에 노출을 시키기만 해도 버섯에서 비타민 D2의 함량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실제 버섯을 대규모로 키우는 생산 농가, 특히 미국이나 네덜란드,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타민 D의 함량을 높인 버섯을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칼슘 이것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 높아진다. 두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그네슘과 1대1 비율로 먹어라.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조 교수님? 사실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같이 드시게 되면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몸에서 칼슘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 칼슘 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뼈에 있는 칼슘을 이제 끌어다 쓰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뼈가 좀 약해질 수가 있는데 마그네슘이 이때 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을 좀 저축해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충분하게 있으면 또 칼슘 흡수를 또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서 섭취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이제 비율을 좀 맞춰주시는 게 중요한데 네.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은 이제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비율을 1대1이나 2대1 정도로 우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칼슘이 흡수되는 데 있어서 마그네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쉽게 고갈이 될 수 있는,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마그네슘을 너무 과잉 섭취를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칼슘의 흡수가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비율을 1대1에서 한 2대1 정도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문 교수님, 그러면 어떤 음식에 이 마그네슘이 좀 들어있나요? 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견과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대두나 녹색 채소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100g 정도의 볶은 아몬드에는 322mg 정도의 마그네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호두 같은 경우에는 150mg 정도, 그리고 캐슈넛 같은 경우에는 273mg 정도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드실 때는 마그네슘과 적절한 비율로 같이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아몬드와 멸치를 같이 볶아서 드시는 경우라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또 이 멸치를 같이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견과류를 또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음식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영양소일지. 비타민 K와 같이 먹어라. 교수님, 비타민에도 K자가 붙었네요. 비타민 K. 한인가요? 사실 비타민 D, 뭐 C 이런 거는 잘 아실 텐데 K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뼈가 좀 약하신 분들, 그러니까 골밀도가 좀 감소돼 있어서 뭐 골 감소증이라든지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비타민 K까지 좀 챙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 칼슘을 우리 몸으로 이제 흡수시켜주는 거를 좀 좋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 K는 우리 몸에 흡수된 칼슘을 뼈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비타민이기 때문에 뼈가 약하신 분들은 이제 비타민 K까지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뭐 브로콜리라든지 아니면 양배추와 같은 녹색 잎으로 된 채소에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드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이제 낫또라든지 청국장과 같은 발효식품에도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거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매일매일 수시로 보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마지막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초와 같이 새콤하게 먹어라. 문 교수님, 식초와 같이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식초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은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섭취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새콤한 맛을 내는 유기산들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뭐 나아가서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침을 드신다든지 혹은 샐러드 같은 걸 하실 때 레몬즙이나 그런 식초와 같이 새콤한 맛을 주는 그런 재료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우, 맛있겠다. 그럼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붙여서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칼슘 흡수율을 높여볼까요? 멸치를 이용해서요. 네. 제가 식초를 넣고 볶을 거예요. 와우. 네. 그리고 나서 요거를 K의 입에다 싸먹을 쌈밥을 만들어 어유, 먹을게요. 말씀만으로도 근데 맛있네. 멸치를 식초에 볶는다는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맛있을까요? 맛이 있게끔 해드려야 제 일을 잘하는 거겠죠? 네. 바로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하나는요. 네. 네, 마그네슘 같이 먹으라 그래서 지금 아몬드 쌈장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멸치는요. 이렇게 네. 잔멸치를 준비했고요. 네. 이 잔멸치는요. 그냥 팬에 기름 두르지 말고 그냥 그냥 볶겠습니다. 볶아요? 예, 살살 오. 볶을 때요. 네. 요때 이제 살살 볶을 때 타닥타닥 소리가 과자처럼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서 이게 중불에다가 넣는 예, 건가요? 그렇죠. 요때 뭘 쓸 거냐면요. 제가 여기에 약간의 요리초를 쓸 거고요. 요리술을 쓸 거고요. 타닥타닥 예. 소리 나요. 오. 그리고 나서요. 또 여기 있잖아요. 제가 뭘 쓸 거냐면 뭐예요? 식초를 쓸 거예요. 이 불이 타닥타닥 소리 나니까 셀까요? 안 셀까요? 세죠. 예, 맞아요. 센데요. 의외로 이렇게 요 양 정도 한 컵의 양 정도의 요 식초가 들어가도
절대로 시큼시큼하지 않습니다. 오, 예, 향이 의외로 고소해요. 네, 그렇죠. 의외로 고소하죠. 예. 날라갔네요. 네, 그렇죠. 향이 좀 날아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때 여기 다시 한번 타닥타닥 소리가 네.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우린 여기다 양념장을 좀 만들어 네, 보도록 할게요. 양념장 볼까요? 여기 간장, 네. 간장을 넣고 네, 그다음에 물엿 좀 넣고요. 네. 예, 물엿. 예, 그다음에 설탕 좀 넣을 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 좀 넣을 거예요. 네. 조금 남겨서 자, 그럼 그래도 뭐 멸치가 아주 안 시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기분 나쁘지 않은 새콤함이 달콤. 있습니다. 네. 자, 짭짤. 그렇게 해서 네. 센 불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 네. 그대로 둘러서 양념장을. 볶아주시면 됩니다. 오. 이게 어렵지 않으시죠? 간단한데요. 네, 간단하고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둘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볶으실 때 살살 잘 묻으라고. 아우, 이 센불에서? 소리. 네, 센불에서 아, 살살 빠르게. 둘러주십시오. 네. 살살 둘러서 쓱쓱. 예,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색깔이 잘 들면 맛있는 멸치 볶음이 되겠습니다. 와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네. 요 멸치를 볶아서 어디에 넣을 거냐면 잘한 밥에다가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다 넣을 거예요. 아, 밥에다가. 밥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밥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다 넣고요. 요 멸치 그대로 넣고 그대로. 이렇게 올려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제가 좀 준비한 게 뭐냐면요. 우엉이에요. 오, 네. 우엉을 조린 우엉인데 네. 이 또 우엉의 이눈이라는 성분이요. 이렇게 우리 멸치의 칼슘 성분을 잘 흡수시킨다고 그래요? 해서 제가 특별히 도와주는군요. 준비해봤어요. 와. 그렇죠. 우리 오늘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막 도와줘요. 흡수를 건강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비벼주시고 나서 네. 자, 제가 잘 데쳐놨던 케일 잎을 케일 있어요. 네, 한번 보실까요? 아. 이렇게 잘 비벼졌으면 네. 예, 한입 크기로 만들어서 제가 한입 크기로 한번 잘 동그랗게. 잡아볼게요. 우엉하고 멸치가 약간 들어간. 네, 타원형으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지금 네. 이렇게 예쁜 케일 잎을요. 두 얼마나 장을 삶은 거예요? 이 작으면 저 있잖아요. 아주 쉽게 데쳤어요. 포트에다 물 끓여가지고요. 그냥 부어놨어요. 한 30초 부어놓으니까 이렇게 잘 데쳐졌습니다. 네. 사각사각 맛있게 이렇게 돌돌돌 돌돌돌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접고. 예 돌돌돌 말아주면은요. 이렇게 예쁜. 근데 이렇게만 먹기는 아주 섭섭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네. 더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주는 거라면서요. 네, 네. 그죠? 도와주기 위해서 뭐 하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쌈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과류 준비하신 네, 거죠? 맞아요. 예, 예. 네. 여기다 쌈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고추장, 네. 네, 된장이 네. 1대1 비율로 들어가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1대1 비율로 들어가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마그네슘이 약간의 물엿 좀 가득한 넣고요. 견과류들. 네, 물엿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아몬드 좀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는 좀 짠 게 싫어. 그럼 여기다가요, 양파즙, 사과즙 같은 거 가른 거 넣으셔도 크게 네. 문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넣어가지고 잘 비벼주세요. 잘 비벼가지고 요것도 잘 뭉쳐지도록 네. 잘 뭉쳐지도록 혹시 모자르면요 수분을 조금 같이 적시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저는 오늘 고추장을 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몬드를 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둘 다 먹어야죠. 아몬드. 예, 요 모자라는 간은 살짝 그래서 한번 맛 보시겠어요? 네. 자, 이걸 제가, 쌈밥에다가 올리는 쌈밥에다가 건가요? 살짝 올려서 올려서? 네. 이렇게 얹어볼게요. 아, 요 이렇게 위에다가. 네네. 위에다가. 궁금했어요. 예, 한번. 아, 예. 요 위에다가. 위에다가. 네. 예, 예. 이렇게. 일품 요리가 됐죠? 네네네. 이렇게 예쁘게 살짝. 얹어주세요. 예뻐라. 이게 네. 좀 짜다 싶으신 분들은 적당량만 올리셔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몬드 때문에 아몬드가 있어서 아마 안 짤 것 짜다고 같아요. 느껴지지 이것은 않으실 거예요. 아몬드인가 고추장인가. 그렇죠. 예. 한번 맛보실까요? 와, 이거 뭐 재료만으로도 뭐 우엉부터 시작해서 멸치, 케일, 식초. 아몬드까지. 자, 칼슘 흡수율을 더 높여주네. 네, 그렇죠. 식초도 들어갔고요. 이거 저 맛을 볼까요? 네. 입맛 다시시네. 저도 옆에서 얼른 먹어야겠다. 와. 맛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와, 한입 가득. 정말 칼슘이 가득하네요. 씹히는 맛도 좋고요. 멸치의 고소함도 좋고요. 케일의 그 상큼함도 좋고요. 그렇죠. 드셔보세요. 맛있다. 쌈장에 아몬드랑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잣 같은 것들이 네. 들어가니까 훨씬 견과류. 고소하고 네. 짠맛도 덜하고 아, 네, 맞습니다. 칼슘이 쫙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들어가네요. 칼슘이. 네. 모양새가 좋다 보니까 즐기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